오늘은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죠.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 사회의 기본 틀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 딱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과연 그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롤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거의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롤스는 우선 기존의 생각부터 좀 깨부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의 사회를 꽉 잡고 있던 철학이 있었거든요. 바로 공리주의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와, 말만 들으면 진짜 완벽한 원칙 같잖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좀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9명의 행복을 위해서 딱 한 명만 희생하면 된다. 이러면 과연 그게 정의로운 걸까요? 롤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그가 활동했던 1970년대 미국은 인권 문제, 불평등 문제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롤스가 제안한 게 뭐냐면요. 정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기가 막힌 도구 하나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막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창립 멤버가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규칙을 다 만들고 나면 짠 하고 기억이 전부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롤스는 바로 이 가상의 상황, 이 장막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걸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베일이야말로 우리를 편견 없이 진짜 공정한 선택으로 이끌어주는 핵심 열쇠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일 뒤에서는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몰라요. 엄청난 재능을 타고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떤 인종일지 심지어 어떤 종교를 믿게 될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완벽한 원점에 서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누가 될지 전혀 모르니까 나한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심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불리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결국 모두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공정한 원칙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 원칙이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케이크를 잘라요. 근데 어떤 조각을 먹을지 고르는 건 제가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자르시겠어요? 당연히 최대한 똑같이 공평하게 자르겠죠? 혹시라도 제가 제일 큰 조각을 가져갈까 봐요. 무지의 베일이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규칙을 정한다면 과연 어떤 원칙들에 동의하게 될까요? 롤스는 여기서 딱 두 가지 핵심적인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2원칙보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먼저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해도 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해도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만큼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럼 그 기본적인 자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아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롤스 이론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혁명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제2원칙, 차등의 원칙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롤스는 부자가 생기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능력 있는 의사나 사업가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즉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죠. 단, 여기에 아주 강력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그 불평등한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즉 최소수혜자의 삶이 더 나아질 때만 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좀 추상적인 원칙들이 현실 세계의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롤스의 정의론을 따르는 사회라면 아마 이런 정책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보험, 또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교육 기회,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죠. 왜냐?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게 하고 누구 하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정의로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롤스의 정의론은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치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려는 정말 위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주면서도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회. 바로 이게 롤스가 꿈꿨던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스의 이론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답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이론은 정의에 대한 논쟁을 끝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더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죠. 당연하겠죠. 이렇게까지 세상을 뒤흔든 이론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여졌을 리는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정의론이 어떤 뜨거운 논쟁들을 불러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비판은 같은 하버드 동료였던 자유지상주의 철학자 로버트 노직한테서 나왔습니다. 노직의 주장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왜 국가가 가난한 사람 돈 문다고 마음대로 뺏어가? 이건 세금이 아니라 그냥 강제노동 아니야? 이렇게요. 노직에게 있어서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의 결과물은 사회 전체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개인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롤스가 오히려 너무 미지근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불평등이라는 병의 진짜 원인,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부를 생산하는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 결과물인 돈만 좀 다시 나눠주는 식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롤스의 이론은 우리에게 깔끔한 정답을 주기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완벽한 질문을 던져준 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무지의 베일 뒤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규칙을 딱 하나 정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드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롤스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일 겁니다.